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필러라면 얘기만 꺼내도 무조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진한 뷰티 정보 닥터 찐뷰티 진보경입니다. 우리 얼굴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탄력이 처지고 볼륨이 빠지는 것은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서 시술을 선택하죠. 원장님, 저는 얼굴에 탄력이 없어요. 갈수록 처지는데 이럴 때 무슨 시술을 해야 할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처지니까 리프팅을 할까요? 그것도 아주 확 당겨준다는 실리프팅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막상 환자분들을 보면 피부 처짐보다는 얼굴의 볼륨이 군데군데 푹 꺼진 부분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팔자주름이라 일컫는 코 옆에 꺼짐, 그리고 심부볼, 마리오네트 라인이라 하는 입가 주변의 꺼짐과 양볼이 꺼진 자리를 조금만 채워주기만 해도 얼굴이 확 펴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다시 말해 처졌다기보다는 볼륨이 빠져서 처져 보였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채우는 시술로 지방이식을 제일 많이 했고 이후에는 지방이식보다 비교적 간편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필러는 아주 많이 쓰이고 있지만 한때 일부 잘못된 시술 케이스에 대한 불안감이 대중들한테 확산되면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필러라면 얘기만 꺼내도 무조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대체할 만한 콜라겐 부스터가 인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콜라겐 부스터란 게 뭘까요? 먼저 피부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피부 표면을 표피라고 하고 표피 바로 밑을 진피라고 합니다. 이 진피층은 콜라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콜라겐은 피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지지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해마다 콜라겐이 약 1%씩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과의 시술 대부분이 이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콜라겐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콜라겐의 퀄리티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이 콜라겐 부스터가 피부에 주입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형성 반응을 촉진하고 얇고 힘없던 피부가 조금 도톰해지면서 탄력이 좋아지고 볼륨이 차오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필러는 주성분이 다소 단단하게 뭉쳐진 형태의 히알루론산인데 이 필러는 피부에 넣자마자 볼륨이 생기고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많이 사용해본 시술자는 환자의 얼굴을 보면 대충 무슨 필러를 몇 cc 정도 넣으면 이만큼 좋아지겠다, 이게 바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더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고 결과물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는 시술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녹일 수 있는 약물이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콜라겐 부스터로 생성된 콜라겐은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외부에서 주입된 물질이 아니고 내 몸에서 만들어진 콜라겐이기 때문에 시술 결과가 좀 더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약물, 동일한 용량, 동일한 시술 횟수를 받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콜라겐 합성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필러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시술자인 제가 시술을 하더라도 결과물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실제 제가 시술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비교적 자가 콜라겐 합성 능력이 좋은 젊은 20, 30대 분들이 시술 결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는 기본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는 시술을 받아보셔야 하고 반응에 따라서 4회에서 5회까지도 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술 받는 분이 즉각적이고 확실한 시술 효과를 원한다면 무조건 필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필러는 너무 거부감이 들고 효과가 조금 더뎌도 좋으니 천천히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원한다고 하시면 콜라겐 부스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필러가 더 적합한 곳이 있고 콜라겐 부스터가 더 적합한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마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도 원하는 만큼의 볼륨과 모양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볼륨과 모양의 개선이 필요한 이마나 콧대, 턱끝과 같은 부위는 무조건 필러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에 얼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인 팔자나 입가, 마리오네트 같은 부분은 이 잦은 움직임 때문에 필러가 자칫 뭉치거나 원래 위치와 다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콜라겐 부스터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결절 리스크가 있어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약물이 뭉치면서 딱딱해지는 결절이 콜라겐 부스터의 가장 큰 부작용인데요. 이 결절이 가장 잘 생기는 위치가 바로 이 눈밑입니다. 눈밑은 피부가 얇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작은 결절이 생겨도 비치고 만져질 수 있어서 눈밑은 필러 시술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술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필러를 대체할 만한 볼륨 주는 시술로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체에 사용 가능한 물질로 모두 허가를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 분해돼서 배출되는 성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필러가 싫어서 콜라겐 부스터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먼저 내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주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충분한 상담을 해보실 것,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시술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대표적인 콜라겐 부스터인 레디어스, 스컬트라, 주베룩, 울트라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나한테 맞는 콜라겐 부스터를 찾는 방법, 시술 후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